이번 시간은 압구정 4구역인 현대 8차와 한양 3차, 4차, 6차 상세 리뷰입니다. 압구정에선 구현대가 중심에 있고 미성과 신현대는 왼쪽 날개 쪽이고 4구역은 우측 날개 부분에 있습니다. 압구정은 마치 부메랑 같기도 하고 날아가는 비행기 모양 같기도 합니다. 조금 더 상세히 보겠습니다. 여기가 4구역입니다. 현대 8차와 한양 4차, 6차 외에 3차가 4구역으로 속하면서 모양이 부자연스러운데 이 부분에 스트리트 상가가 생기는데 3차 쪽에는 상가가 없습니다. 현대 8차 쪽에 상가가 있죠. 상가가 이쪽으로 이전하기 위해서 이런 모양이 된 것 같네요. 4구역도 41동과 45동에 33평이 가장 작고 39평 이상 대형 비율은 53%에 달하는 역시 중대형 단지입니다. 압구정의 재건축이 다른 것보다 어려운 건 소형 평수가 적기 때문이기도 한데요. 서울시나 정부에서 공급 확대를 내세우면서 의무적으로 넣으라 하는 20평 이하에 해당하는 세대가 없기 때문입니다. 20평 이하짜리가 있으면 어느 정도 묻어갈 수 있는데 생으로 없는 그레이드를 만들어야 하죠. 20평짜리가 24평으로 가고 하는 게 어렵다는 것입니다. 조합원들은 다들 면적을 좀 늘리고 싶은데 자꾸 소형을 지으라 하니 불협화음이 생기겠죠. 4구역은 압구정에서 중간적 위치를 가졌습니다. 위치나 가격, 조망 등 여러 면에서 그렇습니다. 대지지분은 비교적 많은 편에 속하는데 35평대가 19평 내외이고 50평대가 25평에서 28평 내외입니다. 한양 3차와 4차가 평수에 비해 지분이 약간 작은 편이고요. 한양에서 가장 큰 69평형이 이 구역에 속해 있습니다. 한양은 땅이 정남향에 가깝습니다. 남북이 이 라인이죠. 현대 8차가 5개동이고 한양 4차가 4개동, 6차가 2개동이고 3차가 5개동입니다. 총 16개동이네요. 4구역은 이용도가 높은 압구정역과는 약간 거리가 있는데 거리가 생각보다 멀지는 않아서 약 650여 미터 거리라 도보로 충분히 이용이 가능합니다. 분당선인 압구정 로데오역이 바로 인근에 위치해 있고요. 학교는 청담초등학교와 청담중학교를 이용하게 됩니다. 학교의 평가는 압구정의 타 학교에 비해서는 약간 떨어지는 편인데요. 청담고는 잠원동으로 이전 이슈가 있고요. 압구정에서 위치 중간적이라고 가격도 만만하다 생각하면 큰일 납니다. 가장 최근의 거래인 21년 4분기 거래에서 3차, 이건 39평인데 40억 5천에 팔렸고요. 한양 4차는 33평이고 지분이 15평짜리인데 35억에 팔렸죠. 6차 35평도 35억에 팔렸는데 조망 때문에 가격차가 조금 나지 않았나 싶네요. 현대 8차 35평 역시 36억 8천에 거래가 되었습니다. 신현대나 구현대와는 같은 평수일 때 약 2, 3억 정도 차이가 나는 것 같네요. 4구역은 가장 좋은 점은 로데오길이 코앞이라는 건데요. 도산공원을 위시한 힙한 동네에서 사는 것도 멋진 일이죠. 상류층의 라이프 스타일을 상상하기에 충분한 그림입니다. 압구정에서 숨어있는 하나의 키워드는 바로 1:1 재건축을 원하는 생각들입니다. 기본편에서 말씀드렸듯이 건축비에 부담을 느끼는 분들의 비중이 적다 보니 내심 다들 돈을 내더라도 평수를 늘리고 세대수를 늘리길 싫어합니다. 장기적인 비전으로도 그것이 자산가치에 이로울 테니 당연한 생각인데 현실은 반드시 그렇질 못합니다. 대규모 공동주택이라는 이유로 내 돈 내고 내 집 짓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 면에서 압구정 전체로 본다면 제 생각엔 만 세대를 약간 넘는 세대수가 13,000세대 이상 갈 것이 확실시 되는데 각 구역마다 주민들의 생각이 조금씩 다를 수 있습니다. 신현대와 구현대는 1:1 생각이 더욱 강하죠. 대형 비율도 높고 생각도 보수적입니다. 몇 년 동안 재초안이나 분양가 상한제 등으로 일반 분양을 많이 하면 할수록 손해라는 생각이 뇌 위에 박혀서 1:1 재건축 이외에는 생각하기도 싫어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서울시에서 세대수를 늘리는 순서대로 사업 인허가를 내준다면 어디가 1등일까를 생각하게 됩니다. 4구역은 그것도 중간이에요.
그런 관점에서라면 조사를 해봐야 알겠지만 여건상 1구역과 5구역이 앞서지 않을까 싶고 4구역이 세 번째 집이랄까요? 이게 어느 게 좋다거나 나는 이거 아니면 안 한다가 아닌 것이 각자 구역마다 다양한 바램을 가진 분들이 있는 데다 조합을 이끄는 분들의 생각도 중요하고 또 사업 순서에서도 각 구역마다 다툼이 생길 거예요. 빠른 사업 진행이 된다면 생각을 바꿀 사람도 적지 않다는 것입니다. 압구정 재건축을 바라보면서 조금만 생각해보면 알 수 있지만 쉽게 변하지 않는 게 대중의 마음입니다. 막상 서울시에서 주민들이 보기에 좀 과격해 보이는 조건을 내건다면 반응 속도가 빠른 쪽이 먼저 응답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면에서 압구정 재건축은 순서를 알 수가 없습니다. 압구정 내에서도 재건축의 진척이 몇 년씩 벌어질 수도 있습니다. 정권이나 시장이 바뀔 수도 있고 환경이 변할 수도 있죠. 강남에서 눈치를 잘못 봐서 버티다가 낙동강 오리알된 단지도 여럿입니다. 이런 민감한 부분들은 조합에서도 굳이 말을 하지 않는데 괜히 분란만 일으킬 수 있기 때문이죠. 막상 닥치면 방향을 정하고 조합원을 설득할 겁니다. 이 부분에서 조합원들의 마음을 준비시키는 게 어떨까 싶네요. 4구역은 추진위 시절에 잡음이 있어서 추진위원장이 한번 교체가 되었죠. 이후에 21년 초에 발빠르게 대처해서 조합을 성공시킨 걸 보면 순발력과 단합력은 있는 것 같습니다. 압구정에서 어느 구역이건 재건축이 먼저 되면 상당한 기간 동안 대장주가 되겠죠. 4구역은 이런 부분에 관점을 두고 바라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사구역의 조망 보겠습니다. 현재 있는 갈매기 공원이 조금 더 확장됩니다. 이런 부분에 공원이 생기는 건 좋죠. 도로로부터도 이격되면서 소음도 다소 줄고 좁지만 조망에도 도움이 됩니다. 3구역에 학교가 이전하면서 조망 통로가 열리면 4구역도 좋아질 텐데 학교는 이전하지 않는 방향으로 가는 것 같습니다. 현재 4구역은 1340세대인데 세대수 20% 증가를 가정한다면 약 1600세대가 됩니다. 다른 구역처럼 저층 구간을 25층과 35층으로 해볼 텐데 사실 이 저층 케이스를 해봐야 할까 싶긴 합니다. 개인적으로는 세대수 최소 30% 증가는 가지 않을까 싶거든요. 그냥 제 생각입니다. 어쨌든 20% 증가하고 약 1600세대에 맞춰보겠습니다. 그 전에 한 가지 짚고 넘어가자면 지어질 당시에는 작은 평수들이 강변 쪽으로 가는 케이스가 많았습니다. 큰 길에서 한참 들어가야 하니까 큰 평수들은 당시 생각으로 좋은 곳에 자리를 잡은 건데 시간이 지나면서 판단이 바뀐 거죠. 4구역도 한강변은 모두 30평대가 자리하고 있습니다. 4구역에 1600세대를 맞추려면 25층 건물이 4개 라인씩 9개동과 6개 라인이 1개동, 그리고 35층 4개 라인 4개동이 필요합니다. 타단지에 비해 저층의 비율이 높아지는데 모두 도로나 타단지와 접하는 면적이 많아서 그렇습니다. 옆구역인 3구역과 비교를 해보면 그 차이가 확연하죠. 3구역 같은 경우에는 단지가 볼륨이 커서 중앙 쪽에 고층 건물이 여러 동 들어갈 수가 있는데 반해서 4구역 같은 경우에는 그것이 좀 어렵습니다. 그 점은 4구역과 5구역도 역시 비슷한데요. 이렇게 하면 4구역 세대수가 1610세대가 됩니다. 새로 적용되는 지구단위 계획에 인접지 저층 원칙이 없어지면 좋을 텐데요. 그런 방식으로 간다면 비교적 소규모 단지들이 수혜를 입겠네요. 층수를 최저 30층과 최고 49층으로 올리고 세대수 30% 세대수 증가시켰을 때 30층짜리 8개동과 49층 4개동이 필요합니다. 층고를 올리면 동수가 2동이 줄고 동간 간격이 벌어지면서 조망도 상대적으로 많이 열립니다. 지금 우측엔 5구역이 들어설 예정이라 우측으로는 조망을 기대하기 어렵죠. 이럴 때 세대수는 1744세대가 됩니다. 현재 4구역은 이 영상을 제작하는 시점에 2040 서울 플랜이 발표가 되었는데요. 오세훈 씨는 공공기여와 소셜믹스에 협조하는 단지부터
층고와 용적률을 차등 적용하겠다는 의사를 비추고 있네요. 50층까지 허용되는 최대 층고보다 평균 층고가 한층 더 중요합니다. 그 부분에 신경을 써야 할 것 같습니다. 이것으로 4구역 리뷰를 마치겠습니다.